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간 적이 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따라 늘어선 카지노 호텔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형형색색의 슬롯 머신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넣고 슬롯 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설레는 눈빛이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언젠가 자신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계속해서 돈을 넣고 레버를 당겼다. 화려하게 돌아가는 슬롯머신 앞에서 탄식과 탄성을 내지르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직 운으로만 결정되는 이 게임에서는 두려움 없이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서 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레버를 당기는 것은 그토록 망설이는 걸까? 어쩌면 진짜 잭팟은 슬롯머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봤을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레버를 당긴다. 내 인생의 럭키 드로우를. 안녕하세요. 저는 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책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점을 살려 여러분들께 유익한 책들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제 생각을 곁들여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 컨텐츠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럭키 드로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며 미국에 온 지 수년이 흐른 2017년 유난히도 화창하던 캘리포니아의 여름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앤드류, 너의 꿈은 뭐야? 이토록 간단한 물음에도 나는 왜 그동안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던 걸까?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하든 들을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다. 실제로 그때 내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고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해 멋진 프로젝트도 해내고 싶어. 이것이 보잘것없는 내가 스스로를 응원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인정해주면 된다.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면 된다.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면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레버를 당겨보는 것뿐이었다. 이 책의 초고 과제는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 노트였다. 제목처럼 나는 밀레니얼 세대다. 저성장과 저금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계층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아프기만 한 청춘이라고 부른다. 어린 놈이 벌써 앞서가는 비밀을 안다고? 나는 우리를 밀레니얼이라고 이름 지은 세상을 도발하기 위해 이런 발칙한 제목을 지었다.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보셨나요? 성공도 성장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럭키 드로우를 만들어 왔는지에 달렸다는 것을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이
2022년 1월 인생이라는 게임의 레버를 당기려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라며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는 25, 첫 번째 레버를 당긴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년이라는 인턴십 기간 동안 앞으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어느 날 팀장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앤드류, 뭐 잘못한 거 있지? 본인은 알 텐데.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추궁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네, 제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정확한 내부 사정을 얘기할 순 없지만 아무튼 내가 누명을 쓰게 된 것만은 확실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최약자였던 나는 그저 상사에게 잘못을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 나의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쉽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복되는 심부름과 지루한 일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정마저 떨어뜨렸고 나를 협박한 팀장님 밑에서 더 이상 웃으며 일할 자신도 없어졌다. 며칠 고민한 끝에 나는 인턴십 에이전시에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에이전시 측에서는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남은 기간을 잘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안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 한 달 안에 새 회사를 찾지 못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저는 경력은 없지만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력서를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면접을 보러 갔다. 나는 구인 광고에 나와 있던 시급보다 2.5달러나 낮춘 시급 10달러로 나를 한 달만이라도 써볼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는 잡다한 심부름을 하던 인턴에서 직원 3명의 자그마한 문구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앤드류는 25살에 시작한 인턴십, 시작부터 겪은 우여곡절 끝에 새 회사로 이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급을 깎아 들어간 회사에서 낮은 기대감 덕에 뭐든 해볼 수 있었다며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회사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앤드류의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앤드류,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회사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리나가 이제 막 출근한 나를 급히 부르고는 와라 끌어안았다. 당황한 나는 이유를 물었다. 흥분을 가라앉힌 리나는 유명 리테일 브랜드에서 내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샘플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리나가 내게 물었다. 당시 내가 활용한 방법은 간단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는 수많은 게시물이 해시태그로 연결되어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도 있고 내 콘텐츠를 남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수많은 해시태그 중에서도 내가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목적이 뚜렷한 해시태그를 말한다. 플래너 에딕트, 플래너 러버, 플래너 커뮤니티. 이곳에는 플래너와 플래너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다. 그야말로 우리 회사 브랜드의 잠재 고객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였다.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좋은 반응이 따라왔고 사람들의 피드백이 뜨거울수록 내가 올린 게시물들은 빠르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페이지에 인기 게시물로 올라갔다.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 헤매던 바이어의 눈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앤드류의 마케팅 덕분에 회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역시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앤드류는 2년간 다닌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러곤 깨닫죠. 나는 지금까지 회사 브랜드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정작 나라는 브랜드는 전혀 키워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앤드류는 두 번째 레버를 당기게 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찾아 나는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잠깐 용돈 벌이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LA 로컬 페어에서 플래너를 팔았을 때 만났던 손님 중 한 명이 내가 쓴 캘리그래피 가격표를 보고 개인 과외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 한인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그와 그 친구에게 매주 1시간씩 과외를 해주었다. 월급 150만 원을 받던 인턴 시절에 1시간당 20만 원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취미로 시작한 캘리그래피가 회사 없이 내 재능만으로 처음 만들어 본 수익의 원천이 된 것이다. 나는 캘리그라피 가외를 늘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홍보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가 올리는 콘텐츠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캘리그래피로 돈을 벌고 싶었던 나는 LA에 살며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람으로 나를 포지셔닝해야 했다. 이를 위해 캘리그라피 사진과 누가 봐도 LA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관련 해시태그와 위치 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본 지인 중 한 명이 내게 자신의 룸메이트의 브라이덜 샤워 초대장 디자인을 의뢰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인은 향초 사업을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며 향초 라벨 디자인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게 이렇게 또 돈으로 연결되네. 디자인 외주뿐만 아니라 캘리그라피 가외도 반응이 꽤 괜찮았다. 가외를 찾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몇 그룹만 신청을 받아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인스타그램에 아예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 한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적극적으로 캘리그라피 가외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킹 비자로 미국에 온 앤드류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이민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우울과 무기력을 겪는데요. 불공평한 세상을 나를 위한 무대로 만들겠다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이 그리웠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만든 플래너 사진을 올린 다음 광고비를 받는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나 나에겐 매우 쌀쌀맞던 상사가 그들에게는 유독 굽실거리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나도 사진 잘 찍는데, 나도 인스타그램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 브랜드도 팔로워가 많아졌잖아. 나도 할 줄 아는데 왜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거지? 그들에겐 팔로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영향력이 있었고 나에겐 없었다. 불공평한 세상의 룰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열등감을 동기로 사용해야 했다. 그래,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자.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인스타그램의 성장 방법은
계정의 목적에 맞춰 페르소나를 정해 일관성 있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처음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을 때는 캘리그라피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LA에 살며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이 페르소나가 되었고, 캘리그래피가 그에 맞는 콘텐츠였다. 이번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협찬 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새로운 목적으로 삼았다. 페르소나도 브랜드 상품을 라이프 스타일에 잘 녹여 표현하는 LA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콘텐츠도 이러한 목적과 페르소나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했다. 인스타그램에서의 성장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팔로워가 0인 상태에서는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성장해야 한다. 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좋아해줄 그룹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고 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해시태그에 들어가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팔로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된다. 하지만 소통만으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양한 인기 게시물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지 리서치해보는 것이다. 앤드류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목적에 맞는 일관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죠. 캘리그라피로 돈을 벌기 위해 캘리그라피를 컨텐츠 삼았고, 협찬받는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사진을 컨텐츠로 삼고 인플루언서들을 벤치마킹하며 그들의 소통 방식을 연구하고 광고 받는 방식도 살폈습니다. 둘째는 커뮤니티와 소통하여 자신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이용해 잠재 고객들의 놀이터를 활용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앤드류는 사진을 올려주고 광고비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 레버를 당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듀로우 앤드류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제 지금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잠결에 울려 퍼지고 있다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힘 빼고 푹 잘 준비가 되었으면 됐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